네. 저희 방송 보시다가 잠깐 이렇게 조시다가 깜짝 놀라서 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답하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다들 커지고요. 열정이 네. 대단합니다. 정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어제가 금요일이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곳에서는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제 또 네. 눈에 띄는 조사가 있었는데 화면을 좀 넣어주시죠. 보시면 자 대선 후보 지지도 추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뭐 1등은 달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박스권에 gat혀 있는 모습이에요. 40%의 벽을 못 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자리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죠. 한 주 35, 만에. 한 주 만에 1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좀 볼 텐데 정미경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가 거의 한 주 사이에 조금만 더 올랐으면 아마 2배를 올랐을 정도의 지지율인데요. 굉장히 어쨌든 지금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잘 예. 보세요. 그 보수는 지금 마음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가 상수는 아니에요. 네. 상수는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근데 네. 변수예요. 근데 굉장히 변수. 중요한 변수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예. 그 상수가 누가 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변수 역할을 보수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문재인 후보가 싫은 보수는 안철수 후보에게 대체제로 모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데 지금부터 안철수 후보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겸손함이 그 친문, 친박 이런 패권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께서 싫어하세요. 네. 그러면 뭐냐면 안철수 후보는 연정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유승민과 안철수가 같이 가는 그런 연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수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네. 이 선거를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만약에 연정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요. 보수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호남. 그 호남의 표가 다시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얻은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연정이나 이런 말들을 입에 못 내밀고 뭐 국민에 의한 연대 이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말을 꺼내는 즉시 오히려 더 불리한 게임에 딜레마죠, 들어가기 때문에 딜레마. 못하는 딜레마인데 거죠. 그게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이에요. 예. 우리는 연정이라고 표현하고 협치라고 표현하고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안철수 후보가 내놔야 됩니다. 악보를 줘야 돼요. 예. 노래를 부르겠다. 이제 그렇게만 해갖고는 안 되고 악보, 이 악보로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미경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이제 이 보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군부대를 찾았는데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 군부대에 찾았을 때의 모습이 어떨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막 총도 딱 쏘고 한다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랬는데 먼저 어제 군부대 현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이야기를 듣고요.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5주기 때문에 4월 22일 네. 지금 총 쏘는 모습이 나오네요. 예,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한 게, 네. 금방 의원님하고 평론가님이 이제 정치 구도 측면에서 보수 이야기했고, 네. 저는 이게 개인적인 변화를 하나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 후보가 정말 괄목 상대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제가 이게 보면요, 연설저 본 것처럼 정말 그 의지가 엄청나게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이 과감해지고, 네. 그렇게 권력 의지, 꿈이 정말 맞아요. 담대해진 것 느껴져요. 같아요. 여유도 좀 더 많이 생긴 그렇게 것 같고. 목소리만 봐도 본인이 뭐라 했냐면, 야, 이게 내 스스로 바꿨다. 내 자신도 변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가를 바꾸느냐. 저는 이게 정말 이런 개인적인 변화도 큰 원인이 하나가 됐다. 정치구도 외에.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이게 반문표를 모아왔다면 네.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자신만의 뭔가 정책과 능력으로 네. 자신에게 표를 모아가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말 잘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물론 오른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표가 사실 모인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희정 그러면 충남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문재인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혹시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죠? 예. 안희정 지지층 변동 추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성시호 네이커 초록색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요.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전 대표로 간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 쪽으로
63% 정말 비등비등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냥 대부분이 그냥 안철수 그렇죠. 후보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이에요. 그렇죠.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만큼 중도 보수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는 분 중에 안희정 후보를 대안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숨어있는 뭐 샤이 보수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 중도 보수층에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항마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어쨌든 뭐 같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끌어오려고 하겠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서로 달려가기도 보수나 하고요. 아니면 네. 중도 입장에 있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후보가 저녁에 그렇죠. 안희정 지사랑 안희정 지사, 이재명 이재명 시장, 시장 그다음에 최성 시장 네. 해가지고 저녁에 호프 타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네. 어제도 문 후보가 충남 도청을 찾아서 안희정 지사와 아주 친근한 모습을 그쵸. 보이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 지지층 끌어안기의 모습인데 그 영상 저희가 준비가 됐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원래 그렇게 서로 다투면서 또 사랑을 깊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안 삽니까?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눈은 같지만 또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두 남자가 앞으로 네, 어떤 모습을 얼마나 효과가 보일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가 나올 테고 그 다음 날 저희 방송이 있을 테니까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이제 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이 검증 공방, 좋게 말하는 검증 공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좀 네거티브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권투 장갑을 꼈습니다. 두 후보가. 자,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 측을 겨냥해서 갱스터 강철수 아니에요? 혹시 이 갱스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진실이 뭡니까? 막 지금 다그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 측을 겨냥해서 이어링이 예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 텐데 문 후보의 아들 그 취업 특혜 의혹을 지금 제기하면서 그 문준용 씨라고 문재인 후보 아들이 왜 귀걸이하고 입사 지원서에 그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야기한 건데 먼저 최진봉 교수님 예. 어때요? 지금 먼저 이거부터 짚어볼까요? 예.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 지금 겨냥해서 갱스터 강철수 아니냐 그러는데 그때 그 사진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전북 지역에서 예,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예, 좀 해주세요. 그 전북 지역에서 JC라고 하는 아, 그러니까 이 사진이. 청년회의소죠. 청년회의소 주최로 안철수 후보를 초청해서 아마 대화 시간을 가졌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 인원을 동원하면서 그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인원 동원하면서 JC라고 하는 청년회의소 인원들을 좀 동원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네. JC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검은 양복에 와이셔츠에 뭐 머리는 지금 머리카락은 잘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중에 네. 조폭이 있다. 조폭을 했던 분이나 뭐 현재는 그래요? 조폭이 아니더라도 네, 조폭으로 뭐 경찰이 관리 대상에 있는 분들이 몇 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러면 이 조폭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물론 이제 저 몇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한 두 분 정도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네. 경찰의 관리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재 조폭이 아니고 예전에 조폭했던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가 저걸 알고 또는 그 조직을 했던 지역구 의원이 알고서도 저걸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나 지역구 의원들이 그냥 인원 동원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왔고 모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그것까지 비난하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국회의원들이 다니다 보면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이러는데 뭐 이 사람이 조폭인가 아닌가 이런 거 확인하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또 머리에 조폭이라고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서 찍었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죠. 저런 모임에 가면 안 되는 거지만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찍혔다면 그건 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어서 정 의원님 생각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저게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야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그냥 겁니까? 직감적으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왜냐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사진 찍고 막 이럴 때 솔직히 잘 모르고 막 찍는 경우도 많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이제 후보 쪽에서는 막 이제 문 후보 쪽에서 뭐 갱스타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오늘 그 안철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그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럼 저랑 아까 사진 찍은 학생들도 다 조폭으로 몰릴 사람들이네요. 이번 대선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치열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국민들이 이게 검증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인지 다 판단하실 겁니다. 예, 저- 서 변호사님. 제가 보기에 그 정말 검증하고 네거티브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자꾸 네거티브로 몰아세우는데, 네.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는 이게 조폭 있잖아요. 이 조폭도 이게 참정권이고 정과자도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조폭 부분 이 논쟁은 네거티브로 봐요. 이거는 이게 검증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게 문 후보의 아들 문제, 네. 이건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이고 사돈의 음주운전 문제, 그다음에 안 후보도 우리 그 차떼기 동원 있잖아요. 이건 이게 정치 어떤 문화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검증이라 봐요. 네. 저는 이제 검증과 네거티브를 잘 구별해서 조폭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 하시니까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네,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아들의 문 후보의 특혜 의혹을 아들 해결했죠. 문준영 씨의 이제 네. 취업 특혜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문 후보 측 겨냥해서 이어링이 예뻐서 그런 문준영 씨가 뭐 채용된 겁니까? 약간 이게 비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아들의 이어링이 예뻐서 뽑았는가,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 우병우 아들의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 병역비리, 취업비리 등 남다른 자식사랑이 민정수석들의 전매 특허이냐는 한탄이 나올 만도 한 것이다. 네. 처음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막 고마해 이러면서 대답을 안 막 했는데 고마해. 뭐. 예. 일파만파 이제 계속해서 퍼지니까 이제는 뭐 법적 대응도 하고요. 좀 네. 정면 돌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문재인 후보가 막 고마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전에 저 네. 논평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거꾸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제 아들을 특혜 입사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아들한테 야, 좀 너 빨리 원서 넣어. 근데 사진 좀 이쁘게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행색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원서도 좀 이쁘게 잘 좀 정리해서 넣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근데 누가 그 정부에서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아버지가 고위직인데 아들이 원서 넣을 때 귀에다가 이렇게 막 귀걸이하고 이런 거 사진 넣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볼 때 저도 관련 내용을 꼼꼼히 좀 보기도 했거든요. 봤는데 그동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2차례 그 감사를 받았잖아요. 감사에서 약간 특혜성 같은 뭔가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뭔가 특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일단 않았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명쾌하지는 않지만 당시에 고용정보원의 상황으로 봤을 때 고용정보원이 처음 만들어진 첫 해에 지금 뽑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80명 직원 중에서 50명이 그 비정규직이었어요. 그걸 이제 내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공채를 했던 건데 사실상 공채라기보다는 내부 공채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네. 그 중에서 14명을 뽑았는데 12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였고 예, 예. 2명이 이제 그 정규직화 그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 외부 인원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이게 높은 직급도 아니고 제일 하위직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뭐 이런 면에서 사실은 좀 의문이 좀 생겨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 그 뭐 이제 해외 유학 떠날 때 사표 안 내고 떠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부적절한 처신으로 지적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준영 씨 이 논란을 다루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 좀 복잡한 사안입니다.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쯤 저희가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기회가 됐을 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있습니다. 자, 전쟁이야 무난 네거티브 공방전인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 쪽을 겨냥해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이번에는 신천지 얘기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정빈혁 의원님, 문 후보 쪽에서 안철수 후보 쪽 겨냥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 신천지가 뭐냐면 예. 기독교 보수층에서 아주 거부감이 심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새누리당, 새누리당하고 신천지가 새누리당에 많이 연루돼 있다. 왜냐하면 새누리라는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 신천지예요. 네. 네. 그런데 그 신천지가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조직책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기독교 지금 보수층에서 안철수 쪽으로 반문 세력으로 안철수 쪽으로 옮겨가니까 네.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천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근거는 이런 건 같아요. 한 매체가 아마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강원도 원주의 국민의당 당원의 대다수가 신천지 신도들이다. 이 한 매체의 보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원주의 시의원 있잖아요. 예.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이 선거하면서 신천지 당원들을, 그러니까 신천지 그 신도들을 예. 당원으로 가입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벌린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시의원 중에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또 그 부부가, 그 시의원이 있는 부부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신천지가 일정 부분 국민의당에 많이 가입을 해서 국민의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게 아니었나.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진짜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원주에 있는 시의원이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진영에 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정호 변호사님 예. 질문 드릴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이제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후보가 이거를 뭐 사실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알고도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정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해명을 보면 뭐 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네, 그래서 근데 몰랐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음주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무리 사고가 경미하고 합의돼도 음주를 빼는 거는요. 특별한 이게 백이나 음주운전 해보셨어요? 음주운전 저 안 해봤죠. 예, 보통 음주는 대통령 예, 백으로가 안 돼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순간 당황하고 예. 있고.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 이 음주운전은요. 어떤 백으로 빼기인데 그러면 이거 음주운전을 어떻게 덮었느냐? 네. 이게 어떤 백이 동원돼 권력이 동원돼 덮어 이거는 상당히 검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 네. 이게 본질이 아닌 뭐 경미하고 합의된 거 이걸 몰랐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바로 노무현 대통령 사돈되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을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그거는 보고가 됐을 거다. 그럼 누가 보고를 했을까요? 당연히 민정수석이 직접 보고를 친인척 관리를 민정수석이 하니까요.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묘하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은 반드시 이걸 국민들께 설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뭐 의견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두 뭐 분께? 저도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네. 민정수석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 안 됐을 리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 최종 수혜자가 결국은 노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걸 가지고 특별한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사고를 덮는 주요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격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마지막 최종 수혜자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고마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그냥 나와서 사실은 그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그게- 거짓말한 게 드러나버리면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거짓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응의 어떤 능력, 위기 극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그 부분이 저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이는 음주사고 이 거죠. 논란은 어쨌든 문 후보가 좀 이걸 깔끔하게 좀 설명하고 좀 그래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 의견은 좀 공통되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음 그러면 이 문안 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오바마 따라쟁이 아니야? 오바마 미국 대통령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돼서 수락연설을 했지 않았습니까? 4월 4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소위 이제 베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먼저 이 두 사람의 연설 모습을 한번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나라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나라 청년의 나라도 어르신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남자의 나라도 여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비슷하긴 비슷하죠. 네. 비슷하네요. 이게 사실 네. 미국 대선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트럼프 지금 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유명세를 탔잖아요. 네.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이 미셸 오바마의 연설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어요. 그게 표절 논란이 돼가지고 한참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비교해서 보셨지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저걸 본인이 쓰기보다는 누군가 써줬겠죠. 근데 그분이 네. 아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일부 좀 비슷하게 이렇게 표절이라는 표현까지 쓰긴 그래요. 연설문을 표절로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어쨌든 네. 좀 모방해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또 유권자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저렇게까지 남의 걸 베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네. 제가 볼 때는 연설문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좀 없애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독특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연설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거 베끼기 아니야?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네. 저런 부분이 사실은 좋은 이미지에 뭔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그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예. 근데 저는 똑같은 연설, 비슷한 연설을 하는데 저렇게 차이가 나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렇게 연설 잘하는 대통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네. 들어요. 안철수 후보 또 너무 비교가 지지층한테는 되네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 개인의 후보가 더 잘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유, 네. 그만. 저는 이게 내용 보고 우리가 좋은 것은 베끼 되잖아요. 네. 좋은 것만 저는 이게 오마주로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링컨 대통령이 뭐 by the people, over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거 다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좋은 표현을 뭐 인용하는 게 큰 국민을 문제가 위해. 되겠나? 네. 저는 이게 오히려 오마주 근데 같은 좋은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아니 3이라 못 읽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3D 컴퓨터를 네. 3D 프린터죠. 네. 3D 프린터를 문재인 후보가 이제 3D가 아니라 3D라고 읽은 거에 읽었다고 대해서 3D 프린터라고 읽은 네, 것을 두고 김종인 전 대표가 그걸 꼬집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3D를 3D로 읽는 분을 대통령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거를 국민의당에서 아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보통은 근데 이게 제가 뭐 다른 걸 떠나서 보통은 이제 3D라고 보통은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잖아요. 3D 프린터라고는 또 잘 안 쓰니까. 그렇죠. 이 관행적인 네. 표현이 있죠. 우리가 3D 지급이라 하잖아요. 3D 지급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김종인 후보 지적처럼. 그럼 이게 3D 프린터 맞는데 저는 이게 가볍게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엄청나게 해명하느냐. 제가 보기에 그 4차 산업혁명은 안철수 후보에게 벤처기업가잖아요. 네. 문제적으로 법조인이고. 아마 그런 데 너무 의식한 게 전문가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게 의식한 해명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이제 안철수의 그런 4차 혁명, 뭐 이렇게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저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갱스터라고 얘기한 네. 부분 그분하고 이 두 개가 저는 정말 네거티브라고 생각해요. 저 별 의미가 대세에 영향 없어요. 그러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3이라고 읽었다고 네. 저걸 가지고 문제 삼고 이게 물고 늘어지는 거 또 아까 조폭하고 사진 찍어 이런 부분들은 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지금 네. 홍준표 사실 지사 얘기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